안녕하세요. 코인카페입니다. 오늘 1월 27일이고요. 지금 9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일주일 마무리 잘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번 겨울 들어서 요번 주가 가장 추운 것 같은데 빨리 날도 좀 풀리고 길도 눈이 싹 다 녹아서 좀 깨끗한 도로를 달려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뭐 시장이 비트코인이 잘 올라주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보다는 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받으면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일단 뭐 조정이 언제 올지 안 올지 이걸 모르겠어서 요거는 해두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래서 오늘 준비를 했어요. 뭐 별다른 얘기는 아니고 별다른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가격이 흔들릴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생각으로 임해야 되는지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미국 월가에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설립하고 있다. 지금 뭐 준비가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바이낸스에 지금 뭐 안 좋은 이야기들, 루머들 이런 것들을 장풍자원은 대응을 하다가 뭐 일단 이제는 FUD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 전에 뭐 바이낸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은 월가에서 만들어낼 이 거래소를 위한 먼저 이제 바이낸스를 까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뭐 고객을 어쨌든 뺏어와야 되잖아요. FTX가 파산을 하면서 바이낸스로 많이 갔고요. 바이낸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거래소로 많이 갔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뭐 개인 지갑 그 수요가 뭐 30몇 프로 늘었다고 그래요. 이제 거래소를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월가에서 이제 뭐 지금 다들 그러잖아요. 이 암호화폐 시장은 믿지 못하더라도 월가의 금융시장은 또 믿고 있고 주식시장도 믿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월가에서 직접 만든 거래소라면 어,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를 계속 깐다면 고객을 야금야금 뺏어올 수 있겠죠. FTX가 이제 이 FTX 고객들이 여러 곳으로 퍼져 나갔는데 그거를 다시 모아 오려면 뭐 깔려면은 가장 센 놈을 까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 자, 기관들이 비트코인과 뭐 라이트코인도 좋고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많이 사모았다.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제가 보는 관점은 21년부터 기관들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21년 이때도 계속 드린 말씀이 뭐냐면, 이 기간 자금의 이 초기 자금은 차익을 위한 이 매집이 아니다. 이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방송을 좀 오래, 구독을 조금 오래 해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초기에 들어온 투자금은 시장의 상승을 편승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해서 이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목적의 매수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매수를 일정 부분 하고 시장은 뭐 알아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이루어질 때, 상승 후에 하락이 나올 때 이거를 하락시킬 때 사용이 돼요. 초기 자금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가 고점을 10만 원까지 갔다가 뭐 한 6만 원 요 정도까지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 파도 타기를 한다면, 이때 이 기관들의 자금이 선투입된 기관들의 자금이 10만 원이 예를 들어서 3만 원에 샀든 5만 원에 샀든 10만 원의 차익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10만 원까지 갔다가 6만 원까지 떨어지는 이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여기서부터 발동되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를 치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가격 하락시키는 데 쓰여요.
초기 자금은 그런 식의 쓰입니다. 그런 다음에 가격을 하락시키고 공포에 몰아넣고 투매를 유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그 다음에 빵 튀기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모아서 이때 이제 투자금이 진정한 투자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진정한 투자금이 기관들의 진정한 투자금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들어왔던 건 시장의 상승을 편승하는 게 아니다. 기억하세요. 초기에 지금 기존에 들어왔던 자금들은 시장을 하락시키는 데 사용되고 하락을 시켜놓고 투매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단번에 올려오지도 않을 거예요. 계속 야금야금 모을 거예요. 상승과 하락을 이어가면서 이게 오랫동안의 매집을 이루어지고요. 하락하는 중간에도 지금 그런 분석이 나오잖아요. 작년 11월부터 기관들의 자금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장을 하락을 유도시키고 투매까지 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야금야금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월가에서 거래소를 만들었다. 다시 돌아갑니다. 월가에서 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월가가 어떤 곳이었나요? 비트코인을 비난하고 비트코인은 사기다. 뭐 물론 지금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얘네들은 항상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말과 행동이 항상 다릅니다. 그러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본격적인 매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찐 매수를 해야 돼요. 대량 매수를 단번에 들어오지는 않죠. 물론 대량 매수를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뭐 SEC와의 지금 뭐 이런저런 암호화폐와의 이런 전쟁도 있는데 지금 월가에서 대놓고 매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 봅시다. 거래소를 설립해요. 거래소를 설립하려면 어느 정도의 암호화 자산을 보유를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MM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이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내가 매수를 하려는 가격에 팔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매도를 하려는 가격에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팔 때 누가 사줘야 이게 가격이 이 시장 가격에 맞는단 말이에요. 이 역할을 하는 게 MM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MM 역할을 이 마켓 메이킹을 하려면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된단 말이죠. 예. 비트코인 거래소를 하려면 비트코인도 상당한 물량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더리움도 상당한 물량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볼까요? 거래소를 설립하면 명분이 되죠. 자연스럽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이 뭐 많은 암호화폐를 보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유하고 싶으면 그러면 내가 눈치 안 보고 대량의 이 코인을 보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래소 차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물론 당연히. 근데 이 거대 자금 월가에서는 지금 매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물론 거래소의 수수료를 챙기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암호화폐의 이 매매 수수료가 비싼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점 싸질 거다. 이건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떠들던 이야기인데 계속 저렴해질 거예요. 이제 주식 수준으로 떨어질 거고 수수료가 지금 솔직히 수수료가 터무니없는 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워낙 이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그거 이제 잊혀지는 그건데 또 빠진다. 요거 일단 다시 넘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월가 자금이 자연스럽게 이 코인을 매수하는 방법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래소를 차리면 그죠?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해도 된단 말이에요. 매수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더리움도 대량으로 매수해야 돼요. 폴리곤도 대량으로 매수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 개인들의 그 매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요? 우리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호화폐는 믿지 않았지만 미국 주식과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주식과 금융상품들은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월가에서 거래소를 차렸어요. 그럼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요. 제가 어제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신규 투자자들은 언제 들어온다? 비트코인이 20K 때 못 들어온다. 40K가 아니라 40K 때도 못 들어온다. 60K 이상은 돼야 늦겠구나. 이때 들어옵니다. 나만 못하겠구나. 포모. 그죠?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때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월가는.
그럼 어떻게 제가 정리를 해볼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다. 왜냐? 그동안에 암호화폐의 비난을 계속 해왔고, 암호화폐 비난을 지금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디가에서는. 그 암호화폐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뒷구녕으로 사는 거는 자기네들도 이제 조금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비난하고 뒷구녕으로 샀단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사다 그런 것처럼. 겉으로는 뭐 이렇게 하면서 뒤로는 암호화폐 업계에 투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월가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한계가 있어. 너무 많이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또 그렇잖아요. 저것도 비트코인 그렇게 효과더니 뒤로 사놓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비트코인 보유량을 뭐 밝히고 이렇게 이제는 지갑이 예전에는 숨기고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난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거래소 설립. 그럼 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한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럼 좋은 거니까. 이 거래소 믿을만하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보유량이 많아? 거래소 보유량이 많아? 안전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느껴보세요. 한 번에 재차 하락이 더 온다 한들, 그죠? 얘네 월가이들도 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을 살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 나 혼자 바닥을 살려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근데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원래 얘네들은 꼭 바닥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원래. 진짜 운 좋은 개미들이 진짜 찐바닥에서 잡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지. 이 시장, 이 조성자들은 오히려 찐바닥을 못 사요. 왜냐? 등치가 크니까. 우리 축구를 하더라도 메시처럼 이렇게 등치도 작고 이러면서 막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등치가 크고 이러면 아무래도 뭐 이점도 있지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건 떨어지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큰 월가에서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장점을 잘 살리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시장이 상승이 나올 때 찬양하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거 타 방송에서도 이런 이야기 안 해줘요. 맨날 뉴스나 이야기 해주고 뭐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솔직히 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뉴스 조금 찾아보고 좀 찾으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진짜 필요한 건 이런 이야기들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언제 해줘야 되냐? 하락이 나와서 이제 투자자들이 힘들어할 때. 나 진짜 이제는 진짜 상승인 줄 알았더니 또 조정이야? 미치겠네. 이때 이런 이야기를 상기시키면 좀 힘이 난단 말이에요. 난 솔직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이거 종목 사세요 해갖고 이거 빵빵 터지고 뭐 물론 좋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뭐 종목을 추천해갖고 이거를 뭐 대량 매수하십시오. 지금 단계에 할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요거 괜찮습니다. 요거 괜찮아 보입니다.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위치가 이 정도기 때문에 뭐 조정이 나와도 요 정도까지를 본다면 지금부터 사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정이 나와서 투자자들이 힘들어할 때 뭐 물론 후배들이죠. 저한테는 후배 투자자들이 힘들어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조금 힘을 낸다면 시장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으로 돌아오니까 지금 떨어져 나가면 너무 아쉽거든요. 속상해요, 사실. 지금까지 잘 버티다 지금 떨어져 나가면. 왜냐면 제가 걱정 재차 하락이 한 번 오면 수르륵 털려 나갈 거예요. 큰 상승 전에는 한 번 털고 가요. 이번에 상승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번 상승이 강한 숏 없이 그냥 바로 롱으로 계속 타고 왔단 말이에요. 찐 상승은 한번 롱을 털어내고 가요. 근데 지금 숏을 어마어마한 숏을 청산시키고 그 다음에 롱으로 쭉 가버렸어요. 원래 보통 어떻게 하냐, 롱 청산을 이빠이 시키고 그 다음에 턴 해갖고 상승을 시킨단 말이에요. 롱 청산 거를 다 받아먹으면서 청산 매물을 받아먹으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었다?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미 많이 매도가 이루어졌고 거의 더 털어낼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반대로 한 번 정도의 털어내면
털고 갈 그 타이밍 오면 줄 거다. 한 번 정도 털어낼 거다. 그때 너무 힘들어하고 털려나가고 버티다 이젠 진짜 상승이구나 기대에 차 있는데 한 번 빼면 좌절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월가가 왜 이런 일을 꾸미는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월가가 이런 일을 꾸몄어. 꾸민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된다? 거대 자금이 우리가 뭐 이 일반인들이 믿고 있는 주식가나 이런 것들, 거대 월가의 자금들 이런 거는 믿고 있단 말이에요. 암호화폐는 믿지 못하더라도. 근데 내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암호화폐를 설립하는 거는 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대량 매수를 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대량 매수를 했어. 대금 거래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보유량이 많아. 그러면 이 거래소는 튼튼하다는 이게 반증이거든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투자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생각할 거고, 망설이던 사람들은 당연히 투자를 하게 될 거고, FTX 사건으로 거래소의 믿음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럼 바이낸스까지도 깎아내리면서 지금 거래소에 불신을 만들었고, 지갑으로의 이 비트코인을 지갑으로 다 들어가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자기네들이 안전한 자산 거래소, 우리는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갑에 있는 이 코인들도 어느 정도 자기네가 끌어들일 수 있는 거고, 신규 투자자들도 당연히 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비트코인,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지금의 투자자들보다 앞으로 투자를 할 이 수요가 엄청 더 많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것만 조금 잘 생각하신다면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거를 잘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지금 버텨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 나중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요게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항상 답은 준다. 시장에서 답을 주는데 그거를 캐치 못하는 것뿐이다. 이 말씀 제가 드리잖아요. 오늘 방송은 좀 꼭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은 없죠. 지금 공포 탐욕 지수 탐욕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고 이럴 때도 아직까지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시장에 상승이 나왔다고, 근데 내 계좌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2주 동안 주말에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고 내일이면은 또 휴일입니다. 요번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암호화폐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좋은 이야기들만 계속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는 좋은 이야기만 넘쳐날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할 때예요. 지금 뭐 1월 달에 비트코인이 가장 큰 상승, 13년 이후로 1월 달에 40% 상승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암호화폐 업계가 아니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가 어쩌고 저쩌고 뭐 큰일 날 것처럼 이러다가 지금 막 또 이번 달 들어서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데 너무 흔들리면 안 돼요. 이런 거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조정을 항상 염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그렇게 가시고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매수해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미 빨라요. 자, 비트코인이 몇 개라고 그랬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이죠? 비트코인이 하나씩 다 돌아갈까요? 0.1개씩 다 돌아갈까요? 0.01개씩 다 돌아갈까요?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을 얼만큼을 보유를 하면은 이 전 세계에서 1%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이 총 몇 개예요? 이거 보시면 되잖아요. 2100만 개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몇인가요? 내가 상위 1%, 필요 없어요. 상위 1%. 전 세계에서 상위 1%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10%도 필요 없어요. 그죠? 중산층이 뭐죠?
중간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상위 50% 조금 욕심 나잖아요. 우리는 지금 상위 50%로 할 거면 지금 뭐 그렇게 할 필요, 상위 3, 40%까지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 얼마큼 보유해야 된다? 비트코인 꼭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죠? 아니란 말이에요. 반 개 있어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0.01개만 있어도 되고. 없다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0.01개면. 20만 원 정도? 비트코인 지금 28만 원, 2,800만 원이죠? 280만 원 필요 없다. 28만 원만 있어도 된다. 아니 28만 원 뭐 요즘에 저녁 한 끼 안 먹으면 되는데. 그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신규 투자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시면서도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보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비트코인 너무 비싸. 제가 지금 괜히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0.1개가 아니라 0.01개만 갖고 있어도 돼요. 예. 내가 투자하면서 뭐 이렇게 잘못된 투자로 이렇게 실수한 것들 나중에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시장이, 왜냐면 제가 조정이 나올락말락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드리는 말씀이고,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잘 뭐 중간에 또 넘기면서 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같은 이런 이야기는 같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이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이 틀린가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맞다면 힘이 될 거예요. 저랑 생각이 같다면. 이 말씀 드리려고 오늘 방송 준비했고요. 요거 마무리하는 대로 제가 어저께 이런 말씀, 도지코인 BTC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요거 방송 끝내고 바로 이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꼭 제가 하는 얘기가 정신없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충분히 앞으로의 1년, 앞으로의 6개월, 앞으로의 2년, 3년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지금 월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거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잘 보고 느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